별똥별 떨어지면 스마일. 작가 이나영. 우리 옆집에 연예인이 산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놀랍게도 나랑 친하다. 과연 누굴까? 오빠는 영화배우도 가수도 아닌 바로 개그맨이다. 그렇다면 메뚜기 유재석? 무릎팍 강호동? 혹시 독설 왕비호?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내가 아는 오빠는 아쉽게도 그들이 아니다. 오빠의 이름은 있지만 아직 개그맨의 이름은 없다. 송희동. 오빠의 이름이다. 오빠는 어엿한 방송사 공채 개그맨이다. 내가 아주 어려서 기억도 못할 때 공채 개그맨 모집에 당당히 합격했다고 한다. 동네 아줌마들이 자주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후에 오빠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개그맨이라고 뜨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들떠서 다녔다고 한다. 아마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빠가 가장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한 1년은 신바람에 실려 다녔고 3, 4년 동안은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며 다녔다. 하지만 나중에 오빠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아쉬움을 섞인 농담을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난 벌써 7년이 되었다. 모두는 오빠를 연예인이라고 특별함을 잊어가고 그저 웃기게 생긴 옆집 총각으로 기억하게 되었고 오빠도 지쳤는지 조용하게 살고 있었다. 사실 오빠는 성격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활발한 것은 아니었다. 굳이 특기라면 그저 잘 웃는다는 것. 얼마나 잘 웃었으면 웃는 것으로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했을까. 어느 날 오빠가 내게 말해주었다. 근데 오빠는 뭘로 개그맨이 된 거야? 잘하는 성대모사라도 있어? 아니, 난 그런 거 없어. 그럼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한 거야? 몰라? 그냥 웃었더니 심사 보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웃더라. 그러더니 그놈 참 잘 웃네? 그러면서 가보라고 하더라. 뭐야? 그게 끝이야? 응, 정말? 그렇다니까. 뭐야? 공채 개그맨 시험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 내가 보기에도 오빠는 웃는 거 말고는 그다지 썩 눈에 잘 띄게 잘하는 것은 없어 보였다. 기뻐도 웃고 놀라도 웃고 미안해도 웃고 심지어 화가 나도 웃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가끔 놀린다. 바보 아니야? 희동 오빠는 어머니와 살고 있었다. 우리 할머니와 오빠 어머니는 아주 오랜 친구셨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라고 부른다. 우린 가족 같다. 오빠는 내게 사촌 오빠 같이 편하게 해주고 잘해준다. 내게 매번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깍쟁이, 이쁘게 생겨갔군. 그럼 내가 콧방귀를 끼어 걸어가면 오빠는 내 뒤통수를 보고 웃었다. 희동 오빠네 할머니는 몸이 좀 불편하셨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오빠네 할머니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분식집을 하시며 홀로 희동 오빠를 키우셨다. 할머니가 만드신 떡볶이와 만두가 정말 맛있어서 분식집은 동네 학생들에게 인기가 최고였다. 바쁘게 몇 년을 일만 하셨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분식집에서 쓰러지셨다. 너무 힘드셔서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쓰러지고서 분식집은 닫아야 했다. 할머니는 몸의 반쪽을 잃으셨다. 걸음도 잘 못 걷고 한숨도 잘 못 쓰시고 말도 정확하게 못 하셨다. 지금까지 말이다. 할머니가 쓰러졌던 해는 희동 오빠가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한 해였다. 희동 오빠는 개그맨으로 성공해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매번 회의에서 오빠의 개성 없는 착한 개그는 번번이 밀려났고 오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을 기회도 찾지 못했다. 오빠는 오랫동안 야간 알바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매일 오빠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동네를 산책하였다. 할머니를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시켜드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어딜 가냐고 물을 때면 오빠는 웃으며 말했다. 미녀와 데이트 가요. 낮에는 할머니와 함께 있기도 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개그맨의 기회를 계속 찾아보고 다녔다.
힘들 텐데 오빠는 항상 좋다. 그 누가 저 얼굴을 아픈 어머니가 계신 얼굴이라고 할까? 누가 저 얼굴이 무명의 서러운 얼굴이라고 할까? 정말 오빠를 보고 있으면 울지도 웃지도 못하겠다. 무슨 저런 눈물 나는 개그맨이 다 있어? 동네 오빠들은 오빠를 보며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은 희동 오빠가 꼭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고 있었다. 저렇게 착한 애가 또 어디 있어? 저런 애가 또 꼭 잘 돼야 될 텐데. 희동 오빠의 꿈은 어쩌면 언제부턴가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그만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이 어둠에서 돋아나 반짝이는 빛을 내는 것처럼 언젠간 희동 오빠도 별처럼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희동 오빠의 눈물겨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별에서 별똥별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힘든 어둠 속 같은 지금 잘 뚫고 갈 수 있게 오빠와 함께 웃어주고 그 웃음으로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조금 기다려 주었다. 오빠가 반짝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다. 희동 오빠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아직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다. 오빠네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만 알고 있으라고 하며 은근히 자랑을 하셨던 모양이다. 그 비밀 같지 않는 비밀을 할머니는 또 나만 알고 있으라고 또 알려주셨다. 참 어른들이 더 웃기다니까. 내가 들은 비밀이란 희동 오빠가 만든 개그 아이디어를 요즘 인기 좋은 선배가 뽑아주어 토요일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의 무대에 올리고 오빠가 역할을 맡아 나온다는 것이다. 내가 볼 때 두 할머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텔레비전에 오직 방송에 나올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흥분하고 계셨다. 나도 물론 좋고 기쁘다. 기다렸던 그날이 오는 걸까? 잘 되길 오늘 밤부터 기도해야겠다 생각했다. 희동 오빠는 여전히 웃고 다녔다. 특별히 좋아서 웃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었다. 오빠는 매일 저렇게 웃었으니까. 오빠, 좋은 일 있다며? 아, 그거? 엄마만 알고 있으라니까. 오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수줍게 웃었다. 오빠, 정말 이번에 뜨는 거 아니야? 확 뜨면 나 오빠 팬클럽 회장 시켜줘야 해. 내가 오빠 팬 1호니까. 야, 너 왜 그래? 부끄럽잖아. 오빠의 뚱뚱한 몸으로 나를 밀어서 넘어질 뻔했다. 오빠가 나를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다. 오빠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까? 나도 벌써 떨리고 기대가 되었다. 오빠가 말한 녹화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오빠는 매일 연습하러 가서 우리 할머니가 오빠네로 출근을 하셨다. 오빠가 오빠 때문에 생긴 힘든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날들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오빠가 집에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할머니 두 분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다. 두 할머니의 걱정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것을 나는 얼른 말했다. 제가 오빠 마중 나가볼게요. 오빠는 제가 나가면 금방 오더라고요. 나는 할머니들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휙 돌아 뛰어나왔다. 왜 안 오는 거야?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이 한 줄기 내리고 있었다. 그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서 있다. 그림자는 길어 쓸쓸해 보이기까지 했다.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그 그림자는 정반대로 짧고 뚱뚱한 희동 오빠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희동 오빠, 오빠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웃었다. 그런데 어쩐지 오빠는 활짝 웃지 않았다. 수연이구나. 왜 이렇게 늦었어? 오빠 마중 나온 거야, 우리 이쁜이? 오빠는 동네 편의점에 나를 데려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사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놀이터 그네에 앉았다. 나는 신나서 딸기 우유를 먹으며 말했다. 오빠 방송 준비는 잘 돼가? 무심코 던진 내 물음에 오빠의 대답은 빨리 돌아오지 않았다. 오빠는 씁쓸하게 웃었다. 오빠 못하게 됐어. 왜? 나는 앉아있던 그네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음에 하자고 하더라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럼 다음이 언제야?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잘할 수 있었는데, 웃길 수 있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는 내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우리 엄마는 모르게 해줘. 일단 방송만 못 보고 지나가게 해줘. 너한테 거짓말 시켜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힘내 오빠. 오빠의 부탁에 나는 알았다고 했다. 선의의 거짓말이었으니까. 그것이라도 힘든 오빠를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비밀 또한 이미 비밀로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다렸던 녹화 날은 왔다. 오빠는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녹화하는 것처럼 외출했다. 나는 마음의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이 비밀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말이다.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나도 오빠의 안 좋은 일 때문에 온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학교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굣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사거리가 있었다. 그곳은 상가가 있어 평소에도 복잡해서 꼭 엄마들이 자원봉사로 아침에 교통정리를 해주었다. 그런데 오늘은 복잡한 그대로였다. 아니, 더 시끄럽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다. 좀 걸어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둘러서 있었다. 건널목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나는 궁금해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길바닥에 케이크 상자가 덩그러지 떨어진 옆구리가 하얀 생크림이 새어나와 있었다. 앞으로 좀 더 가보니 헬멧은 아저씨가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고 있었다. 나는 다른 쪽을 보았다. 그 순간 심장이 멎을 줄 알았다. 내 눈앞에는 오토바이에 치여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바로 희동 오빠의 어머니였다. 할머니, 나는 우리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갔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 살짝 부딪힌 접촉 사고였다. 할머니는 가뜩이나 불편한 다리 한쪽에 깁스를 하게 되었다. 다리에 조금 금간 것 빼고는 괜찮다고 하셨다. 천만 다행이었다. 병원에서 오빠에게 연락을 했다. 오빠가 헐레벌떡 병실에 뛰어왔다. 엄마, 희동이 왔구나.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랬어? 우리 희동이 첫 축하해주고 싶어서. 할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목소리를 내셨다. 오빠는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만져들었다. 할머니는 오빠를 축하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쩔뚝 뛰는 걸음으로 제과점에 걸어가 케이크를 사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나는 내가 한 거짓말을 후회했다. 그날 저녁 조금 늦은 시간에 우리 할머니가 죽을 쑤셔서 가져다 드리려고 하셨다. 병원이 가까워서 내가 심부름 하겠다고 했다. 난 지금 마음이 아플 오빠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싶었다. 다행인지 오빠의 비밀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병실 문을 스르륵 살짝 열었다. 틈이 조금 생기고 더 밀고 들어가려 했지만 잠시 서서 내 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있었다. 촛불 하나 밝힌 케이크를 가운데 두고 할머니가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고 오빠는 서서 케이크를 바라보고 환하게 웃고 촛불을 후 불었다. 그들은 소리 안 나게 박수를 치며 마주보고 웃었다. 그들은 웃었지만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고 오빠는 더 슬퍼 보였다. 오빠네 할머니는 얼마 후 퇴원하셨다. 오빠는 또 원래 모습대로 돌아와 항상 웃고 다녔다. 변함없이 열심히 엄마를 돌봐드리고 밤에 일하고 언제나 머릿속은 개그 아이디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오빠가 그동안 열심히 만든 새로운 개그 아이디어를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희동 오빠가 무대에 서고 싶은 역할은 다름 아닌 스마일이었다. 노란 둥근 테를 두른 스마일 얼굴을 떠올려 보니 오빠와 딱 맞았다. 나는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아본다. 순간 환한 조명이 무대 위에 주인공이 스마일을 비춰준다. 관객석에서 스마일을 향한 웃음이 빵빵 터진다. 드디어 어둠 속을 뜯고 별이 뜬다. 스타다. 사람들은 스마일을 보고 있지만 나는 스마일이 웃는 얼굴에 흐르는 땀과 눈물을 보고 있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진다. 스마일의 눈물이었다. 끝났습니다.